네, 안녕하세요. TS아그로의 이영기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고추 관련해서 밑에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그 농약 혼용 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안 그래도 농약에 관련된 내용을 좀 찍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 시간이 나서 만들어 봤고요. 뭐 거창하게 농약에 관한 모든 것 이렇게 설명은 이렇게 해놨지만은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딱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농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농약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대한 설명을 잠깐 먼저 드릴 건데요. 뭐 아마 농사를 좀 오랫동안 지어주신 분들은 아마 이게 뭔지 다 아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쨌든 텃밭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화분 같은 거에 뭐 반려식물 같은 것도 요새 많이 키우다 보니까 많이들 보시거든요. 그래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을 표기를 해놨고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농약은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살균, 살충, 제초. 균을 잡는 거죠. 균과 곰팡이를 잡는 농약, 그리고 벌레를 잡는 농약, 그리고 풀을 잡는 농약,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제 딱 봉지라든가 병을 딱 보면은 바로 알 수 있어요. 여기 뭐 살균제라고 위에 표기는 돼 있지만은 어쨌든 붉은색 계통은 무조건 살균제다. 초록색 계통은 무조건 살충제다. 그다음에 노란색 봉지, 노란색 병을 가진 거는 제초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그룹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은 살균제 그룹 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칸이라는 약제를 보시면 그룹 카 플러스 다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요 약제는 맞아. 제가 파만농에서 14년 정도를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제가 근무할 당시에 제가 제일 많이 판매를 했었던 약제가 추억이 떠올라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건데, 이거는 광고라든가 이런 건 절대 아니니까요. 예,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예, 어쨌든. 그래서 그룹인데, 이 카가 표기하는 게 뭐냐면 보호살균제예요. 병에 걸린 거를 치료해주는 약이 아니라 병에 걸리기 전에 식물 자체를 보호를 해서 병이 침투를 못하게 하는 그런 약제고요. 여기 메카니 같은 경우는 카 더하기 다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살균제는 그 코드가 가나 다라 마바 이런 식으로 쭉 나가거든요. 뒤쪽에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라는 제품은 뭐냐면 호흡저해, 에너지 생성을 저해하는 코드예요. 예.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저항성이거든요. 저항성은 요 바로 다음 장에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저항성이 띄지 않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 코드 번호를 잘 외우셔가지고 교우 살펴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저독성은, 여기 보시면 저독성, 독성 부분이에요. 저독성 가로 열고 어독성 2급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는 저독성 가로 열고 어독성 1급이라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현재 고독성은 없습니다. 예. 2008년도인가 9년도부터 이제 고독성 같은 경우는 다 정부 차원에서 없앴고요. 대부분 다 저독성인데, 이 앞에 표기되어 있는 저독성이 뭐냐면 동물에 대한 독성이에요. 사람 그리고 가축에 대한 독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부분은 말 그대로 물고기, 예, 어독성인데, 그 식수원으로 활용되는 그런 수자원 인근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마 어독성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통제를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요거는 강가라든가 아니면은 그 물가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어독성이 낮은 거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예.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렸죠. 요 그룹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된다. 저항성에 대한 문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병도 마찬가지고 세균, 곰팡이, 벌레, 뭐 마찬가지고 풀, 이 세 가지 전부 다 한 가지 약제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은 저항성을 띠게 돼 있습니다. 이 저항성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진딧물이 100마리가 있어요. 거기에 진딧물이 많다 보니까 약제를 뿌렸는데 100마리를 다 죽일 수는 없어요. 분명히 좀 튼튼한 애들, 그 약제에 대해서 좀 견딜 만한 애들 몇 마리는 살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강한 애들이 합쳐져서 새끼를 납니다. 그럼 그 새끼들은 똑같이 그 약제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애들이 태어나거든요. 근데 같은 약을 계속 뿌리면 처음에는 100마리에서 3마리가 남았지만, 얘네들이 다시 알을 낳아서 100마리가 되면 거기다 똑같은 약을 치면 30마리가 살아남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약제에 대해서 저항성을 가진 애들이 퍼지게 되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다른 계통의 약제, 아까 그룹이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코드라는 게 있었죠. 오늘 코드 가를 썼으면 내일은 나를 쓰고,
그 다음 번 칠 때는 뭐 다나 라를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해주면서 사용을 하셔야지 반드시 이 저항성을 막기 쉽다는 거, 예, 말씀드리고요. 요거는 뭐 총체 피해인데요. 요건 진딧물 피해, 요거는 이제 응애 피해인데, 이런 식으로 세균도 마찬가지고 곰팡이도 마찬가지고 총체, 뭐 진딧물, 뭐 십며칠이면은 세대가 바뀌어요. 두 마리가 알을 낳았어요. 얘가 태어났어요. 먹고 자라서 다음 세대를 또 출산하는 데까지 십며칠밖에 안 걸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세대가 빠른 애들은 저항성이 빨리 오기 때문에 반드시 아까 그룹 코드를 확인해서 다른 코드로 교체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여기에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영상 밑에 보면 댓글에 저희 밴드 주소를 적어 놓을 겁니다. 거기에 밴드에 들어가 보시면은 뭐 거의 뭐 대부분의 작물에 대한 병해충이라든가 그 뭐 해결 방법이라든가 진단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다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좋은 자료들도 같이 올려놓을 거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너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보시면은 가, 나, 다, 라, 마바 이런 식으로 살균제는 돼 있고요. 살충제 같은 경우는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1A, 1B, 뭐 2A, 2B 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제초제 같은 경우는 H가 붙어요. H01, H02 이런 식으로. 예, 요게 바로 작용 기작에 따른 구분이기 때문에 다른 거를 사용해 주시려면은 요거를 알고 계셔야겠죠. 요것도 밴드에 업로드를 해 놓을 테니까요. 밴드에 가입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대량의 자료라든가 정보들이 업로드가 될 테니까 필요하실 때마다 거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농가, 내 밭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밴드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처방까지도 다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궁금하신 거, 비료, 농약, 뭐 토양 관리부터 시작해서 뭐 모든 작물에 대해서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혼영이라든가 농약을 한 가지만 쓰지 뭐 않으실 거예요. 살균제, 살충제 뭐 다 섞어서 쓰고 하시는데 이거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혼용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 농약을 물성에 따라서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물에 섞는 것과 녹이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섞는 거는 뭐냐면 수화제, 입상수화제, 수용제, 액상수화제를 물에 섞는다 그래요. 한마디로 미숫가루라든가 막걸리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섞었다가 내려놓으면은 밑에 가라앉죠. 이게 바로 물에 섞는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유제, 유탁제, 액제, 전착제 이런 애들은, 전착제는 농약은 아닙니다. 같이 넣어놨어요. 예. 이런 애들은 물에 녹인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물과 하나가 되는 거죠. 사이다나 콜라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놓는다고 해서 밑에 뭐 설탕이 깔아앉거나 하진 않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제일 좋은 방법은 섞는 농약, 이 위에 것과 녹이는 농약을 따로 살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좋은데 어차피 따로 안 써주실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혼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그 귀찮게 어떻게 한 번 치고 수화제 한 번 치고 다시 물 타가지고 살충제 또 따로 치고 유제 따로 치고 절대 못하시겠죠. 예, 그래서 따로 말씀드리고요. 농약은 일반적으로 효과가 pH 6.5에서 가장 좋은 효과를 발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약 회사들이 농약을 생산할 때 이 전후로 맞춰서 나와요. 농약의 pH 제법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강알칼리성을 띠는 약제가 아니라 그 영양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 농약뿐만 아니라 사종 제품, 영양제를 같이 섞어서 타주시거든요. 근데 이럴 때 강알칼리성 제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물론 약의 노즐도 막히는 침전물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약효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거의 뭐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니까 이런 제품은 혼용을 금해야 되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영양제 중에서 칼슘이 들어간 제품들,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 들어갈 경우, 그리고 가끔씩 가다 규산이 뭐 산성으로 되어 있는 규산도 있는데 알카리성으로 되어 있는 규산이 많거든요. 이런 거를 같이 섞어 주실 때는 웬만하면 좀 안 섞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뭐 섞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경우도 많긴 한데 안 섞는 게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혼용 후에 직지 사용한다. 제가 섞는다, 녹는다라고 말씀드렸죠. 녹는 약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섞는 약제 같은 경우는, 수화제 같은 경우 타놓고 나서 밥 먹고 와서 해야지 하면 밑에 이미 이만큼이 깔려져 있어요. 그거를 바로 농약을 뿌려버리시면은
밑에 고농도로 농축되어 있는 애가 나가서 잎에 맞으면 다 타버리겠죠. 예. 그래서 혼용 후에 즉시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 이거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예. 그렇다면 이제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올렸던 고추 영상에서 질문 들어왔던 내용인데 혼용 순서 뭐가 맞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정답은 없어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라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보세요. 제가 이제 가장 국내에 있는 메이저 농약 회사에 있는 홈페이지라 이걸 봐서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혼용 순서에 대해서는 각 회사가 다 틀립니다. 그리고 일본은 또 틀리고요. 크게 나눠보시면은 수화제를 먼저 타고 유제라든가 액제를 나중에 타는 방법. 그리고 전착제, 액제, 유제를 먼저 타고 수화제나 뭐 액상수화제를 뒤쪽에 타는 방법. 한마디로 제가 이제 물성에 따라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섞는 약, 녹이는 약 두 가지가 있는데 섞는 약을 먼저 타냐, 녹이는 약을 나중에 타냐, 아니면 녹이는 약을 먼저 타냐, 섞는 약을 나중에 타냐 이 차이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뭐가 옳고 그르다라는 부분보다는 저는 이 이사에서 추천한 방법이나 일본에서 추천하는 방법을 대부분 쓰라고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장점은 확실해요. 일단 약흔이 잘 안 남습니다. 그리고 약해가 좀 덜해요. 예, 앞에 다른 수화제를 먼저 탔을 때 대신 오래 걸려요, 섞는데. 이 유제라든가 전착제라든가 이제 액제가 들어가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물속에 이 약이 녹아 들어가 있다 보니까 포화도가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수화제라든가 액상수화제를 섞게 되면은 잘 안 섞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래 섞어줘야 되고요. 대신 한번 잘 섞어주면은 약흔이라든가 약해가 덜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다른 일반적인 회사들이 추천하는 요 유입 방식, 수화제라든가 액상수화제를 먼저 넣고 나중에 유제를 넣어라. 섞는 걸 먼저 하고 나중에 녹여라. 녹이는 건 잘 녹으니까. 이 방법은 이제 속도가 빠릅니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빨리를 좋아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얘 막 섞어서 처음에는 녹일 때 잘 녹이지만 나중에 유제는 그냥 훅 따라서 한번 훅 하면 다 녹았네. 끝. 이게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약간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더 힘들다는 거 대신 약흔이 없다. 저는 이 약흔 때문에 이 두 번째 방법을 주로 추천을 드리는데 뭐 잎이라든가 엽채류를 키우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니면 과채류라든가 과수 키우시는 분들도 그렇고 약흔이 하얗게 이렇게 아니면 녹색빛, 분홍빛으로 이렇게 딱 남아있으면은 굉장히 안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대부분 저는 두 번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 농가들은 이 앞에 방법으로 주로 들어서 이게 맞다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맞다 틀리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없어요. 이게 어떤 게 썼을 때 잘못되면 이렇게 여러 종류가 나오진 않았겠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하셔도 상관없는데 되도록이면 약흔이라든가 이거를 조금 예방을 하시려면 두 번째 방법을 해보시는 게 좋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마치고요. 뭐 제목은 되게 거창하게 농약에 대해서 모든 걸 알려드린다 했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약재 하나하나 하면은 대한민국에 뭐 몇천 개의 농약이 있는데 그거를 다 설명해 드릴 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밴드라 아니면은 저희 유튜브 채널 밑에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은 중요하다 싶은 거는 바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보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거나 아니면 뭐 백문백답 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로 만들어서 다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자료 그리고 일반적으로 들어보지 못하는 자료 어떤 기밀급 자료들을 계속적으로 업로드를 할 테니까요. 예, 저희 채널 꼭 구독 좀 눌러 주시고요. 예. 이제 뭐 질문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사진을 같이 첨부해서 올려주시는 게 좋고요. 뭐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은 수도 쪽이에요. 뭐 수도 쪽 보시면은 뭐 전남의 영호진미라든가 세천무라든가 경기도는 뭐 악기바리도 키우고 그다음에 경기 12호 1호 그다음에 뭐 충청 3강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게 다 있는데 똑같은 품종을 심더라도 똑같은 고추 품종, 똑같은 배추를 심더라도 얼마만큼 벌렸을 때 벼농사 같은 경우는 이양 주스라고 하거든요. 평당 이양 주스 50주 심을 때, 60주 심을 때, 70주 심을 때 그리고 모심 3주를 꽂을 때, 5주를 꽂을 때, 7주를 꽂을 때 관리 방법이 다 틀려져요. 네. 그리고 사질답일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속 시원하게 잘 안 나와 있는 자료들을 좀 풀어서
말씀드리는 걸 계속 할 예정입니다. 벼뿐만 아니라 뭐 배추가 됐던, 고추가 됐던, 멜론이 됐던, 수박이 됐던, 과수가 됐던 하나하나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요. 꼭 좀 구독 눌러주시고 필요한 자료, 정보, 그리고 궁금하신 거 다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